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입니다.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었는데요. 한 달만 지나면 한 해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연말에는 사람들이 내년에 1년 신수를 보기도 하고 해가 바뀌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주 유튜버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운세는 어떤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생년월일시로 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상담만 가능합니다. 내년에 운수가 어떨 것이다. 이것은 1대1로 여러분들의 사주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띠별로 내년에 호랑이띠의 운세는 어떨 것이다. 뱀띠의 운세는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1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같은 띠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운명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 영상이라는 곳이 맨날 심각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심풀이로 한번 들을 만한 그런 영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띠별 운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띠라는 것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띠가 정해지잖아요. 남녀 공통으로. 내년의 운세에 따라서 내년 신축년에는 같은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슷한 영향력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원래는 이 띠보다는 일주가 더 중요하죠. 만약에 사주팔자를 정확히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일주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주가 뭔지를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주를 좀 공부를 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주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일주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일주까지 적용해서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쥐띠다. 그러면은 일지가 자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비슷한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심심풀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년이 신축년인데요. 신축이라는 것이 이 축토가 소를 나타냅니다. 내년에는 소의 해예요. 소도 하얀 소입니다. 이 소라는 동물은 우선 부지런하잖아요. 농부가 뒤에서 채찍으로 치면 막 앞으로 나아가면서 쟁기질을 하는 그런 동물이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경민족이니까 소처럼 친근한 동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년이 그 소의 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이미지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가 경자년이었는데요.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임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충을 받는 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걸로 고생을 했고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2월 4일까지가 경자년인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내년 2월 4일까지 경자년 다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땠나 이걸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경자년이 지나고 내년 2월 4일서부터 그 다음에 2월 4일까지 이때가 신축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신축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선 사람들이 내년의 운세를 딱 본다 그랬을 때에는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신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성운에 해당이 되는 것이 목기운이니까 호랑이띠하고 토끼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일주에 임목이나 묘목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재물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재라는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주 구성을 봐야 되지만 내년 한 해가 나한테는 토끼띠하고 호랑이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물운이 해당이 된다는 점에서 내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예년에 비해서 충분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힘들었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벌었습니다. 상당수의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올랐잖아요. 물론 세금을 걷는다, 종부세를 강화한다 뭐 이러면서 말이 많지만 어쨌든 올랐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땅을 사고 뭐 이랬던 사람들 중에 돈 번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특히 주식하고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재테크를 잘한 사람은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봐야죠. 이 코로나라는 게 이제 치료약도 나오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재성운에 해당하는 호랑이띠하고 토끼띠 이런 분들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띠인 분들은 어떠냐면요, 이 신축이라는 일년운과 정확하게 지지충이 됩니다. 충이 발생한다는 것은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양띠다 이런 사람들은 목돈을 투자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 띠 중에서 내년에 가장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사람들이 양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는다면 말띠. 말띠 같은 경우에는 원진살이 형성이 되니까 내년에 말띠인 사람들도 목돈을 투자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올해의 나의 운이 어떤가 이것도 중요한데 월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운이 좋았을 때 투자하는 게 좋고 월운이 아주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투자하는 걸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 같은 종목이 오를지 안 오를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 주식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반드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남들이 요거 좋다니까 그냥 그거 탁 샀는데 어떻게 팍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처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분야, 이런 분야는 특히 월운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 월운이 언제 좋으냐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내 생년월일시 사주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꼭 유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쥐띠인 경우에는요, 내년에 지지가 합의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유리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충이 발생할 때보다는 합이 발생할 때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주 용어로 신약하다고 하는데 내 사주에 토기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띠인 경우에는 내년이 이제 소띠의 해인데 그분이 소띠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해가 들어왔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올 한 해에는 내가 어떤 성과를 좀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사셔야죠. 운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에너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띠인 경우에는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자격증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게 꼭 사업을 하고 뭐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 만한 어떤 중요한 자격증 같은 걸 땄다 할 때에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토기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용띠라든가 개띠라든가 양띠라든가 같은 소띠라든가 이렇게 진술충미 4가지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기에도 적합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띠하고 말띠의 경우에는요, 내년이 신축년인데 직장 생활을 통해서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년의 재물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주식에 넣어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내 자산이 갑자기 2배, 3배로 늘어난다. 이런 대박을 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주위 환경이 잘 풀리면 얼마든지 올해보다는 내년엔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랬을 때 당연히 재물운도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말띠하고 뱀띠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을 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띠하고 뱀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하고 닭띠인 경우에는요. 내년에 그 사람이 특히 무슨 자영업 같은 걸 할 때 자영업이나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내년 같은 경우가 아주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영업이나 전문직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이 원숭이띠하고 닭띠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내년에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땅을 사놓는다든가 주식을 사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나한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장 활동적으로 일해야 될 띠가 바로 돼지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 12가지 띠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한번 정확한 운세를 알고 싶다. 그럴 때에는 사람의 사주가 전부 다 다르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자세히 상담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신축년 띠별 운세 중에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